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FAT 2급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업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함께 수업을 할 교재는 3일 회계법인, 3일 인포마인에서 직접 제작을 한 FAT 2급, ICAN FAT 회계실무 2급 2020년 버전이 되겠습니다. 정가는 15,000원이고요. 3일 제품몰에서 회원가입을 하셔서 구매하시면 정회원가 13,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저자분은 이제 김혜수, 김윤주 교수님 두 분이서 저자로 책을 출간을 해주셨습니다. 전체 페이지는 이제 524페이지 정도 되고요. 책 두께를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면 한 요 정도, 요 정도 두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요 교재를 가지고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첫 시간 FAT 2급 실무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FAT 2급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앞서 제가 이 교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일 인포마인 또는 인터넷 여러분 그 예스24나 반디앤 루니스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좀 싸게 살 수 있는 루트를 통하셔서 3일 인포마인의 FAT 2급 교재를 구매하시면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재를 다 준비하신 걸로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건너뛰고요. 가볍게 가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네. 우리가 이제 이 FAT 2급 교재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의 이론이 상당히 요약 위주로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뒷부분의 실무가 실제로 이제 따라해 보는 형식으로 주로 이제 독학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유리하게, 유용하게끔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저랑은 이제 정말 가볍게, 임팩트 있게, 정말 러프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제가 좀 더 보완시켜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은 파워포인트로 추가로 더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9페이지부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란 무엇인가? 자, 회계. 영어로는 어카운팅, 한자로는 회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저는 계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뭘 갖고 계산을 해야 되느냐? 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숫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돈을 계산하는 거겠죠? 자, 근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얘기는 돈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이 필요해요. 누구한테 이 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거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이게 정보가 필요한 사람은 정보 이용자라고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보 이용자의 이 정보를 제공받으면 이 회계에 대한 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으면 이 정보 이용자들은 그렇죠. 그 정보를 토대로 뭔가를 판단하게끔 되겠죠. 사든지 팔든지 투자를 하든지 그죠? 여러 가지 판단을 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제적 의사결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경제적 의사결정. 그러면 그냥 말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말 되도록. 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회계의 바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도 어느 책을 다 뒤져봐도 이런 내용들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꼭 이 교재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전산회계 2급, FAT 2급 그리고 회계관리라는 시험이 있죠. 3일 회계법인 자격시험 중에. 그리고 ERP, 어느 자격증 시험을 보셔도 이 내용은 꼭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회계의 하위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기에 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부기, 한자로 이렇고요. 북키핑, 얘는 그냥 장부기장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부기의 종류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식 부기가 먼저 나오네요. 단식 부기, 양이 많죠? 그냥 단식 부기, 간단한 부기예요. 그래서 현금의 유입과 지출,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현금의 수입과 지출 및 현금 잔액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단식 부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단순한 방식이라서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용돈 기입장, 수입 지출, 그 다음에 잔액. 수입 지출 잔액하면 이제 용돈 기입장, 가계부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맞아요, 이거예요. 정말 단순한 정보만을 기록해 있는 장부 기입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식 부기의 장점은 기록 방법이 쉽고 간단하다는 점에서 편리하지만 기록상의 오류, 뭔가 잘못되거나 빵꾸가 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제 이게 최대 단점이죠. 간편한 대신에 스스로 검증이 불가능하다. 좀 뭔가 불확실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재산 상태의 변화, 경영 성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단점. 그러니까 별로 그죠? 편하긴 편한데 우리가 배울 것 같진 않아 보이죠. 단점을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거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단식부기는 우리가 배우는 회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회계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바로 복식부기죠. 자, 복식부기는 복잡한 방식의 부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사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를 파악하여 재산 상태의 증감 변동이나 경영 성과와 관련된 사항을 일정한 작성 원리. 자, 이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일정한 작성 원리라는 말이 나와요. 일정한 작성 원리에 따라 기록하는 장부의 기입 방법. 그러니까 단순한 방식의 단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작성 원리가 없던 거죠. 근데 복식부기의 경우에는 일정한 작성 원리를 가지고 장부 기장을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뭐 일정한 작성 원리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중 기록 방식. 그러니까 복잡한 방식의 부기다 보니까 기록도 복잡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심플하게 가면 돼요. 그다음에 기록상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뭔가 일정한 원리가 보입니다.에 따라 자기 검증 능력 뭔가 좀 플러스가 되는 느낌이죠. 아까 단식부기는 자꾸 뭔가 부정적인 얘기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복식부기는 갑자기 뭔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드예요. 갖는다는 장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학습하는 회계 원리가 바로 복식부기다. 여러분과 저는 이 복잡한 방식의 복식부기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회계와 부기와 관계. 지금까지 이제 회계도 배웠고 부기도 배웠어요. 그럼 둘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아까 제가 살짝 스포일러를 알려드렸죠. 그렇죠. 회계의 범주 안에 부기가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부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보시면은 부기는 거래를 장부에 정리 기록하는 절차래요. 그건 단순한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회계는 뭐냐? 부기의 이론적 체계를 더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어차피 회계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큰 범주 안에 부기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조금 회계는 뭔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뭔가 포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뭔가 부기는 여기 안에 있는 속해 있던 부분들이죠. 그럼 포괄적인 회계의 범주 안에 부기라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거래를 장부에 정리 기록하는 절차라고 하니까 뭔가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다. 뭔가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오죠. 부기의 이론적 체계를 더해. 자, 여기 이해관계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해관계자라는 말은 앞서 우리가 배웠던 정보 이용자라는 말이 있었죠. 정보 이용자란 말과 서로 동의어입니다. 정보 이용자란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기의 이론적 체계를 더해 정보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같은 말 바꿔 써도 돼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이제 회사의 일반적인 흐름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회계랑 관련돼서 회사의 일반적인 흐름. 우리 이제 교재도 잘 나와 있는데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전까지 설명드린 거고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회사의 어떤 흐름, 어떻게 회사가 경영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회사가 경영활동, 즉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면 장사한 내용, 오늘 얼마 팔고 오늘 뭘 얼마어치를 사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용은 얼마를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수입과 지출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 장부를 적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얼마를 벌었어.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요약을 해요. 내가 알아보기 쉽게.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기록하고 요약한 것들이 쌓이면 정보가 돼요. 자, 정보가 되고 이 정보를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 회계는 다 알아야 돼요. 웬만하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앞에서 배웠던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회계 정보 이용자 내지는 그쵸 이해 관계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회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회계란 회사의 경영 활동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 활동을 기록하고 추적하여 회사의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회계의 정의고, 아까 봤습니다. 우리가 뭐 중요한 키워드는 앞에서 다 살펴본 바가 있는데 유용한 정보를 전달, 그쵸? 이거 어디서 봤어요? 그죠? 회계의 목적에서 봤잖아요. 그죠? 예. 목적이나 정의나 그냥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보시면 제가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 방식대로 제 맘대로 만들어 봤는데 잘 같이 볼게요. 자, 이 사람들은 이게 왜 궁금한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보 이용자는 크게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경영자와 종업원 일단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고요. 그냥 나머지를 외부라고 하세요. 그냥 시험용으로만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정리해 드리면 그냥 내부랑 외부를 잘 나누시면 되는데 이 내부 정보 이용자라 부르는 사람들이 경영자와 종업원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두가 다 이게 다 외부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중 회계 정보 이용자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또는 다음 중 내부 정보 이용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거 한 3개 내고 뭐 여기 있는 거 하나 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시험용으로 일단 정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자격증 시험 붙자고 여기 이거 듣고 계신 거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뭐 안에 있는 소갈머리를 좀 까집어 보면 경영자는 올해 회사 실적은 얼마나 될까 궁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회사를 말아먹고 있지 않은가? 궁금한 거겠죠. 그 다음에 종업원의 솔직히 이제 연말에 보면요, 기말 이제 그 연말에 보면은 결산 공고 나오고 나면 연말이나 아니 연초 보면 삼성 보너스, 뭐 LG 보너스, SK 보너스 뭐 이런 말이 술찬이 나와요. 실시간 검색어로 실검에 뜨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성과급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성과 배분, 인센티브를 발할 수 있죠, 그죠? 회사가 성장을 많이 하고 이익이 많이 났어. 그럼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겠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주주 당연히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다 돈 아닙니까 지금? 그죠? 채권자는 빚쟁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빚쟁이, 이 회사에 돈 빌려준 사람, 돈 빌려줘도 될까? 또 이자를 잘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처, 이 회사와 거래를 해도 되나?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과세당국은 국세청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삼성이나 LG전자의 이익이 왜 국세청이 궁금할까요? 그걸 갖고 세금을 걷어서 국가 재정 수요 충당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국세청도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의 이익이 궁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세금은 얼마나 무시무시해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다 궁금한 거예요. 나름 궁금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시 시험으로 돌아와서 시험용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게 시시콜콜하게 다 물어보지 않아요. 시험용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냥 내부 정보 이용자에는 회사에서 월급 받고 다니는 사람 이 두 사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외부 정보 이용자는 이 두 사람 아닌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 요걸 이제 회계의 구분을 좀 보면서 할 수 있어요. 아까는 회사에서 월급 받고 뭐 있는 사람들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아닌 사람들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이 내부 정보 이용자, 특히나 이 경영자의 경우에는 관리적 의사결정, 관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회계, 즉 관리 회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목욕탕 가서 무심코 체중계에 몸을 실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씨 배 나왔네, 살 좀 빼야겠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관리 좀 해야겠네, 그죠? 미래에 어쨌든 일어날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그죠? 관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내부 관리, 통제, 아씨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왔다. 저도 지금 배가 많이 나왔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일을 가지고 현재를 파악을 하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사실 관리적인 의사결정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통제, 내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계가 관리 회계예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얘는 내부 관리 통제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보고서 양식도 뭐
뭐 대중 없어요. 예, 여러분들 입사 지원서 양식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지출 결의서 양식도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럼 뭐 이게 그죠? 회사만의 서식이 분명히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만들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냥 옷으로 얘기하면요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회계 성격상 보면. 근데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재무회계의 경우에는요 옷으로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문상을 갈 때 상가집 갈 때 차려입는 옷이라든지 그 다음에 돌잔치나 결혼식장에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죠? 뭐 그런 것도 좀 자제하고 하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그런 거 이제 하객 패션으로 가시는 분들 이것도 다 일정한 룩이 있지 않습니까? 하객 룩해서 쇼핑몰도 옷을 팔던데, 그죠? 그다음에 어쨌든 격식과 형식을 갖출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재무회계의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유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외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내부적으로 보려고 여러분 집에서도 여학생들이나 뭐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 풀 메이크업으로 집에서 계시는 경우는 드물죠. 편하게 계시고, 그죠? 옷도 편하게 좀 입고 우리 남학생들이나 그죠?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 집에서 이제 편한 그리고 뭐 밥 먹는 시간도 사실 정해져 있죠. 어머님이 밥 해주시는 시간, 그죠? 근데 어쨌든 딱히 뭐 이렇게 거리낌이 없는데 밑에 있는 건 좀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성격 같은 경우에는 그죠? 뭔가 남한테 보여주는 게 되게 신경 쓰이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보고 목적,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회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양식은 재무제표라는 정형화된 보고서 양식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 벌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재산이 변했어요. 뭐 이렇게 변동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뭐라 그랬어요? 재무제표. 정보를 모아서 기록 요약해서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내고요. 이 재무제표를 이해관계자, 즉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약 집계 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재무제표라는 거는요. 회계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말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뭔가 종이 쪼가리 하나 쥐어주면서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 얼마 벌었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게 뭔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재무제표 영어로 Financial Statements라고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성과 및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자 경영성과 그동안 얼마나 벌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일정 시점 지금 얼마 갖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벌었어요? 얼마나 갖고 있어요? 지금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회계 정보예요, 그냥. 그래서 관한 회계 정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보고 수단. 이게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입니다. 알겠죠? 자, 재무제표 종류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죠. 자, 일단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정태적 보고서. 정태가 뭐죠? 정적인 상태죠. 특정 시점 딱 멈춘 마치 사진과 같은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특히나 이제 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사진, 대학생분들의 이 수업을 들으시는 대학생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대학교 입학하기 전 고등학교 때 사진, 또 직장인분들이라면 뭐 옛날에 학생 때 뭐 어느 때든 학생 때 사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시면 거의 많이 변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비포 앤 애프터, 그죠? 정태, 일정 시점, 정태적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그동안 한편의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현금 흐름표. 일정 기간 현금의 유입과 그죠? 유출입 내역을 보고한다. 현금의 흐름을 보고하는 재무제표. 자, 그리고 자본 변동표.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자본 변동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눈썰미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재무제표의 지금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이게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부를 수 있어요. IFRS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에선. 근데 그냥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5글자예요. 전부 다 5글자입니다. 그죠? 5글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시험의 꿀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렇고요. 자, 주석은 2글자인데 뭐 얘는 재무제표의 본문이라 그래.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 본문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별지에다 기록을 하는데 주석을 보시면 재무제표에 해당 과목과 금액의
기호를 붙여 별지에 추가, 뭐 주석 1, 주석 2, 뭐 이런 식으로 별지에 추가적 정보를 보고하는. 그러니까 얘네 넷은 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되는 애들이고요. 얘네 넷은 요게 일종의 플러스 알파와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까지고 플러스 알파로 주석을 포함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교재랑 살짝 지금 진도가 다르죠. 왜냐하면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순서가 조금 달라서 그런데 결국에는 가다 보면 다 내용 들어있어요. 제가 한 번씩 다 짚어드릴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역시 시험 문제를 위해서라면 또 역시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거 5글자, 그죠? 아닌 거, 자, 아니죠? 재무제표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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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글자가 다 넘어가죠. 이것도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자, 그럼 한 문제 맞추신 겁니다. 다음, 자, 주기, 이건 유사품. 이건 주석 말고 주기. 주기가 뭔지는 굳이 모르셔도 돼요. 예, 그냥 우리가 뭐 FAT 2급이고, 솔직히 뭐 이 수업을 들으시는 이제 분들, 제가 이제 이걸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격 떨어지게 저렇게 가르쳐라고 하실 수 있는데 FAT 2급이니까 격이 떨어지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편하게 좀 직관적으로 회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조금 흥미 유발을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살짝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나름대로의 하나의 또 다른 시도라고 생각해 주시고, 혹시나 제 강의를 조금 이제 높은 분들이 보시면은 좀 귀엽게 봐주세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제 강의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보신다? 그런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 저 사람은 저렇게도 가르치는구나 라고 해서 조금 보편화된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정태적 보고서다라고 해서 아까 살짝 봤어요. 그죠? 자, 얘는 우선 설명을 하려면 얘를 먼저 얘기해야 돼요. 이게 뭐죠? 예? 우? 티? 뭐지? 무슨 도형인가? 예, 맞아요. 이것을 T 계정이라고 합니다. T 계정.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T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T 계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T 계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그냥 이걸 T 계정이라고 불러요. 예. 근데 이 T자 모양으로 생긴 걸 자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자, 이제 하나의 약속을 배우는 거예요. 회계는 여러분 기업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어도 많이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도 많이 배울 거예요. 지금은 문법을 배우시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T 계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계속 보면 자, 왼쪽을 차변이라 그래요. 회계에서 약속을 했어요. 자, 이제 왼쪽은 차변이라 부르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도 은연중에 지금 저랑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인데 똥이 아니에요. 이거 대변. 그래서 들여올 차 한자어입니다. 나갈 대자를 쓰고요. 변은 변방, 변두리 할 때 그 변이에요. 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쪽, 나가는 쪽. 이렇게. 근데 요거는요.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는 쪽, 돈이나 물건이 나가는 쪽, 돈이나 물건이 앞으로 들어올 쪽, 돈이나 물건이 앞으로 나가야 될 쪽까지 포함한 개념이에요.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적습니다. 부채는 이제 빚이죠. 오른쪽 대변에 적어요. 재무상태표 이렇게 T계정을 그려보면 자본은 역시 오른쪽에 적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은 왼쪽에 적어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거랑 좀 비스무리하게 생겨 먹은 게 33페이지에 보면은 아이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요소의 결합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배우시거든요. 일단은 요건 기본만 일단 이렇게 아는 걸로 챙겨 먹은 것만 보시는 걸로. 자, 그 다음에 공식이 뭐 하나 나오는데 이게요 되게 웃겨요. 지금 왼쪽과 오른쪽은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일정한 원리 원칙이거든요. 나중에 배우시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건 무조건 같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 는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산은 이 두 개를 더한 값은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재무상태표 등식이에요. 외울 건 아니죠. 딱 봐도 외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는 걸로 하고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라는 친구를 좀 볼 거예요. 재무제표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고, 5글자. 재무제표가 아니라는 것도 배웠고, 5글자 안 넘어가는 것들. 그럼 이제 재무제표 중에 대표적인 거 2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재무상태표 하나 끝났어요. 그 다음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역시 또 뭐라고요? 이건 T계정이라고요. 자, 그러면 왼쪽은 차변, 오른쪽을 대변.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그래서 비용은 왼쪽에 적어요. 네. 그 다음에 수익은 오른쪽에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고 뭐 그렇게 하죠.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수익이나 이익이나 또 아까 우리가 잠깐 보여드렸던 자산이나 자본이나 별 구분을 안 해요, 사실. 근데 회계는 다 구분합니다. 다 구분해요. 자, 그래서 뭐 너무나 뻔한 등식이지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온다. 또는 손실이 나온다. 뭐 이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거기까지 봤고요. 이제 재무제표 작성하는 그리고 보고하는 주체는 누구냐? 경영자. 제가 미리 써드릴게요, 좀. 이걸 절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니냐면 경영자가 일단은 무조건 이걸 써야 되고요. 재무제표 작성, 회계사, 뭐 세무사, 또 뭐 회계 담당자, 뭐 이런 사람들 다 아니에요. 이분들이 물론 이분들이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요. 특히나 담당자 작성을 할 수 있지요. 근데 원칙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험 보는 거잖아요. 원칙적인 거, 원론적인 걸 물어보면은 누가 먼저 작성하는 게 맞는 거예요? 경영자가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는 회사의 소유자를 할 수 있는 주주가 회사의 소유자예요. 투자하는 물주니까. 위탁을 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무슨 책임이 있다고요? 수탁 책임. 우리가 수탁이라는 게 뭐예요? 위탁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받을 수, 그죠? 뭐 맡길 탁, 뭐 이런 건가? 제가 한자 전공은 아니라서 하여튼 뭐 탁이란 말은 아시잖아요, 그죠? 수탁. 수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위탁을 해줬다. 그래서 수탁 책임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주주가 나는 돈밖에 없어. 난 주주인데 돈밖에 없어. 너는 경영자지. 회사를 잘 좀 운영해봐. 자, 돈 이렇게 맡겨주는 게 수탁 책임이에요. 그럼 있으므로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작성하는 게 맞다고요. 일차적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항상 2는 기억하지 않아요. 1만 기억해요. 1차적 책임만 물어보지 설마 2차적, 3차적, 4차적 그런 건 안 물어봅니다. 1차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원칙적으로 재무제표는 누가 작성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담당자 아니에요. 경영자. 알겠죠? 경영자예요. 자, 좋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갑자기 생뚱맞게 30페이지 보니까 5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사실 이게 저는 이제 뭐 4번이라고 했는데 번호가 좀 틀려요. 역시나 교재를 기준으로 제 맘대로 PT를 작성해서 웬만한 건 근데 PT에 다 넣었어요. 자, 보시면 30페이지 회계의 기본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회계의 기본 과정 또는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 또는 회계 공준이라고 부르게 돼요. 회계 공준. 자, 그래서 3가지가 있어요.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 기업의 과정, 그리고 기간별 보고의 과정.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란 얘기는 뭘 시사하는 거죠? 사지선 도형으로 내기가 아주 좋아요. 그죠?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내기가 아주 좋아요. 자, 첫 번째 기업 실체의 과정부터 볼까요? 자, 기업을 소유주, 주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회계 단위로 간주한다라는 것이 기업 실체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의 기업을 하나의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한다. 자꾸 눈에 거슬리는 말이 하나 보이죠? 무슨 말이 거슬리나요? 회계 단위. 여기도 회계 단위. 뭐 회계 단위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회계 단위 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뭘까요? 자, 여기도 잠깐만. 여기도 회계 단위. 뭐 도대체 왜 이렇게 회계 단위? 자, 회계 단위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자, 보세요. 회계 단위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기록 계산하기 위한 그냥 어려운 게 아니구나. 장소적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소적 범위. 그래서 회계 단위, 자, 본점도 하나의 독립된 회계 단위죠. 지점도 독립된 회계 단위. 그래서 본점, 지점 나눠서 회계 처리 각각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사도 독립된 회계 단위, 공장도 독립된 회계 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단일 실체, 개별 실체별로 회계 단위를 구성을 해라 라는 가정이 뭐다? 기업 실체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 실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나 이렇게 종종 보면요. 회계 서적을 많이 봐도 그냥 기업 실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그냥 회사예요, 회사. 그 실체라는 말 빼도 돼요. 우리가 흔히 왜 인간 이러잖아요. 인간은 뭐예요? 그냥 흔히 우리가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인간이라고 보면 되게 뭔가 저 인간 이렇게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사람이 좀 더 친숙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기업 실체란 말이 나오면 그냥 회사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갑자기 인간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가볍게 이렇게 두드리고 갑시다 이건.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계속기업의 가정이에요. 계속기업의 가정은 뭔가 보시면 계속 그죠? 계속 기업을 계속 할 것 같죠? 맞아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란 가정. 그리고 그 기업은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청산하는 얘기는 이제 갈아엎는 거예요. 장사 이제 안 할 거야, 접을 거야,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계속기업의 가정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회사는 기업은 특별한 일 없으면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제가 만약에 이번 시간 끝날 때쯤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이번 시간도 저랑 수업 같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라는 건 뭐예요? 제가 이것만 찍고 끝날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보여줄 거라는 그런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는 내일 만나요 라는 건 뭐예요? 오늘도 있지만 내일도 특별한 일 없으면 별일 없으면 우리 안녕하게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특별한 일 없으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놓고 가야 이 뒤로 나오는 모든 회계적인 어떤 이론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밑에 우리 교재에 나와요.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넣어봤는데 그냥 지금 회계를 아예 진짜 머리털 나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이걸 보잖아요. 뭔가 감가상가? 이건 도대체 뭔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죠? 괜찮아요. 이거 있잖아요. 책 뭐 설마 한 번 보고 그냥 끝날 것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최소한 2번 이상은 돌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진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누가 갑자기 쾌 하고 죽어요. 그럼 제가 저기서 왜 죽었지? 제가 저기서 왜 죽었지? 그러다가 그냥 드라마가 지나가요. 근데 설마 이걸 진짜 진짜 이걸 막 다시 보기를 해갖고 그죠? 난 도저히 궁금해 못 참겠어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끝나자마자 다시 미리 보기로 다시 보기 미리 보기 아니라 다시 보기를 다운 받아서 그 장면만 해서 제가 왜 죽었나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냥 어쩌다가 그냥 그런가 보다 죽었나 보다 하고 있다가 그냥 난 내가 길 가다가 나중에 혹시나 우연치 않게 추석 특집 아니면 설 특선으로 이렇게 막 갑자기 무료 방영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주워 먹다가 이렇게 보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명절 음식 먹다가 맞아, 쟤 저래서 죽었어. 맞아, 그런 느낌이 있죠. 회계도 그런 느낌으로 가세요. 첫 방에 모든 걸 지금 더군다나 첫 시간이네 다 알기 위해서 나는 다 알아버릴 거야 라고 하시면 있잖아요. 진짜 머리 아파요. 진짜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알겠죠? 저를 믿으시고 천천히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씹어 먹어 주겠다. 감사해요. 감사한데 저는 되게 슬렁슬렁 막 이렇게 칠 겁니다. 수업할 때 진짜 제 스타일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체 제작하는 겁니다. 제가 외주를 안 하고 제가 자체 제작으로 강의하는 건 제가 할 말을 좀 제가 다 하고 싶어서요. 중간중간 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여러분 기분 나쁠 정도의 욕은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또 이 선생님 욕했어. 신고, 제재. 제발 그러지 마시고 재밌으라고 할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기간별 보고의 과정. 자, 기간별 보고의 과정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뭐예요? 기간별로 보고해라. 그죠? 그래서 기업 실체. 또 나와요. 기업 실체. 회사의 존속기간은 뭐예요? 수명. 회사의 수명. 너 언제까지 장사할래? 이런 거 있죠.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해서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라 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장사를 시작해서 만약에 장부를 적어요.
장부를 적어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장사를 시작해서 장사를 끝.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오늘 시작해서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끝 하고 망하는 데도 있겠죠. 그러니까 장사 시작, 장사 끝이 오늘 장사 뭐 오픈 시간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수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 삼성이나 LG 같은 데는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몇십 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들은. 그죠? 예. 네.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내가 기다려야 이 끝나는 시점에 만약에 이제 결과 보고를 받는다라고 그러면 그죠? 그 끝이 도대체 어딘데 내가 답답할 거예요. 그죠? 그죠? 고답이죠. 고구마 답답. 얼마나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끊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그 다음에 학년, 그죠? 뭐 이렇게 다 우리가 나이로 시간 단위로 끊어서 하는 여러 가지들이 대부분 다 기간별 보고의 과정의 개념하고 유사한 개념입니다. 뭔가를 잘라줘야 그걸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죠? 집단생활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잘 하려면 보통은 우리나라 이제 중견기업 상장법인, 중견기업 대기업들은 3개월 단위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자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3개월 단위로 분기 보고서를 공시하게끔 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해서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 이것이 바로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두 번째, 기업의 경영활동을 영업이 시작되는 날부터 폐업하는 날까지 전체적으로 파악. 그죠? 아까 이거. 그죠? 시작하는 날부터 폐업하는 날까지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6개월 또는 인위적으로 1년, 뭐 인위적으로 3개월, 뭐 매월도 있을 수 있겠죠. 구분해서 재무제표 작성. 매월 공시하면 회계 담당자는 거의 뭐 지금 인력의 한 3, 4배는 둬야 될 거예요. 그죠? 엄청 빡세요. 그죠? 어쨌든 기간 단위로 끊어서 보고를 해달라. 그래야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좀 유용한 정보를 적시해.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죠? 시작과 끝이라고 하면 그 보통은 이렇게 우리는 3개월 단위로 할 거야. 우리는 6개월 단위로 할 거야. 뭐 이렇게 우리는 1년 단위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끊어서 좀 보고 좀 해보자.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인 내용을 좀 볼게요. 회계 연도는 1년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업이 임의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계 기간이 3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6월 1일부터 뭐 그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또 특히나 이제 3일 회계법인, 요 이제 책에 관련되어 있는 회계법인이죠. 3일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1회계 기간이고 또 그래요. 자,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자, 회계 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어요. 거기 있는 걸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1월 1일, 자, 12월 31일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거를 기초라 그래요. 우리는 이게 연초라고 하죠. 근데 회계에서는 연이란 말 안 쓰고 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말, 우리 연말이라고 하죠. 연말, 연시, 그죠? 근데 기말 이렇게 표현하고요. 작년, 전년 요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전기라고 표현하고요. 당년이라고는 얘기 안 하죠. 올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회계 연도, 단기 회계 연도. 그다음에 내년을 차년이라고는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내년이라고 보통 하죠. 전년도, 뭐 작년, 그죠? 올해, 그다음에 내년 이렇게 표현하죠. 일상 용어로는. 근데 회계에서는 전기, 단기, 차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기, 단기, 차기. 그다음에 연초, 그죠? 이걸 기초. 그다음에 기말, 연말 뭐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대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있고요. 아무래도 이 12월 31일이라는 날짜가 우리가 이제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요 끝나는 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12월 31일이 종료되는 시점이. 그래서 이 종료와 관련되어 있는 별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이 날을 부르는 다른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런 날들이 있죠. 회계상 12월 31일이 보고기간 종료 일반적으로 중요한 날들이다 보니까 12월 31일 결산일,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재무상태표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문제에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또 문제 푸실 때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저거는 결산 종료일 또는 12월 31일을 얘기하는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12월 31일이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로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회계 기간을 정해 놓은 회사를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용으로 그냥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봤고요. 좋습니다. 31페이지까지 지금 수업을 한 거예요. 예, 31페이지까지 수업을 했고 6번 발생주의 발생 기준 요거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그냥 말씀으로만 얘기를 하고 가름을 할게요. 그래서 교재 내용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고요.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사례는 지금은 멘탈이 탈탈 털리기 때문에 보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읽어드리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발생주의, 발생 기준에 대한 내용이죠. 참고로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은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해놨고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쭉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1페이지 계속 할게요. 6번 발생주의, 발생기준.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가 뭐냐면 주고받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이 아니라 자, 보세요. 자, 돈이 발생주의라는 얘기는 글씨가 전도칠판이라 잘 안 써져요. 안 써져요. 잘. 발생주의라는 얘기는 그냥 거래나 어떤 사건 또는 사실 이런 것들이 발생한 날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발생. 돈이 왔다 갔다 한 시점이 아니라 그건 현금주의라고 합니다.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거래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래나 사건 사실이 발생된 그 시점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거래 외에 비현금 거래, 돈이 오고 가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를 인식하여 회계 처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가보시면 이해가 돼요. 근데 교재에 있는 내용이라 제가 그냥 넘길까 하다가 한번 읽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스킵을 하셔도 크게 관계없습니다. 일단은 저를 믿으시고 일단 넘겨보시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제가 다 알게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요. 32페이지 회계의 순환 과정부터 같이 한번 학습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